혹시 D39.1이라는 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소경계성 종양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질환,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 보험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난소경계성 종양이 과연 일반암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왜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김복연 변호사님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난소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또 억울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 초음파를 찍다가 혹이 보인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병리 결과서에 난소경계성 종양이라고 뜨는 거야. 그리고 D39.1이라는 코드가 붙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코드야.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이건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입니다 라고 통보가 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지. 병원에서는 암일 수도 있다고 했고 수술까지 했는데 보험사는 암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게다가 설명도 부족하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거절하는 걸까요? 보험약관에서 암이라고 인정하는 건 대부분 C코드야. C56이 대표적인 난소암 코드인데, D코드는 뭐냐면 양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 경우에 붙여. 일종의 경계성으로 볼 수 있는 신생물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 약관에는 암은 C코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당신은 D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해당이 안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병리학적으로 보면 경계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악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거든. 그리고 실제로 국제 기준에서는 형태학 코드를 슬러시 3이 악성으로 간주를 해. 이 부분이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야. 형태학적 코드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쉽게 말해서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조직을 들여다보고 암의 성격을 숫자로 표시하는 걸 코드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뭐 M8470/3, M8440/3 이런 식으로 끝에 슬러시 3이 붙으면 그건 WHO 기준으로 악성 행동 양식이라는 뜻이야. 즉 D코드가 붙었더라도 병리 결과서에 저런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악성 신생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이건 단순히 보험의 논리를 넘어서 의학적 분류 기준에서도 근거가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면 매우 강력해. 그럼 형태학 코드와 병리 결과지가 핵심이 되는 건가요? 맞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바로 병리 결과서야. 거기에 보더라인 튜머라고 적혀 있거나 형태학 코드가 뭐 슬러시 3으로 끝나 있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보험사가 자꾸 D코드만 보고 거절을 하더라도 병리학적 기준을 내세우면 반박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뭐 KCD 기준, WHO 분류 기준까지 붙이면 보험사도 쉽게 무시를 못하지. 그리고 병리과 전문의 해석서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 KCD는 뭐예요? KCD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2021년에 8차로 개정이 됐어. 그래서 개정되면서 난소 경계성 종양 중에 일부가 슬러시 3 코드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더 명확해진 거지. 그래서 진단 시기가 2021년 이후라면 특히 이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 같은 병인데도 진단 연도가 다르면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건 환자 입장에서는 꼭 챙겨야 하는 포인트야. 특히 진단 당시에 병원에서 받은 조직검사 보고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고. 그럼 이건 병리 결과와 진단 시기, 가입 시기를 다 따져봐야겠네요. 병리 결과지, 형태학 코드, 진단 연도, 그리고 보험 가입 시점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 특히 200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약관이 지금보다 느슨했기 때문에 경계성도 암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더 컸거든.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한 사례도 꽤 많고, 반대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보험사 말만 믿고 포기한 경우엔 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날리는 거고, 그래서 뭐 포기하지 말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혹시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세로스 보더라인 튜머로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소외감으로만 인정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병리결과지에서 M8440-3이라는 형태학 코드를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WHO 기준, KCD 기준, 병리이사의 해석까지 정리해서 보험사에 다시 제출을 했더니 일반암으로 인정을 받았어. 진단비뿐 아니라 뭐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전부 받았지. 이 사례는 결국 병리결과지 한 줄에서 모든 것이 바뀐 경우야. 그래서 결과지를 꼼꼼히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지. 자료 준비만 잘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 반대로 병리결과지나 형태학 코드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진단서만 들고 청구한 경우에는 똑같은 병이라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자료 준비야.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보험금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싸워야 돼.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병리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지.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요? 딱 세 가지야. 첫째, 병리결과지를 무조건 꼼꼼히 읽어야 돼. 형태학 코드에 슬러시 3이 붙어 있으면 그건 무기야. 그리고 둘째, 진단 연도가 2021년 이후라면 KCD 8차 기준을 꼭 활용해야 될 거고, 그 세 번째는 약관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뭐 법원 판례 같은 자료도 제출하면 좋고, 그리고 추가로 꼭 말하고 싶은 건 본인이 이 기준들을 몰랐다고 해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서 재청구해보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 단 한 번 해보고 청구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혹시라도 뭐 이 코드를 진단받고 막막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얘기한 기준들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험은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해. 여러분이 바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